한 해 광고 수익만 약 182억 원. 커피 프린스가 되어 대한민국의 여름을 설렘으로 몰들이더니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가 되어서는 한국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어버린 천만 배우 공유. 잘생겼지 뭐.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키스씬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해외 팬들에게까지도 A Good Kisser, 키스 장인으로 정평이 나버린 그의 이름은 공유! 완벽한. 하지만 지금의 그를 있게 해준 수많은 흥행 작품들과 화려한 광고 이면에 배우 공유가 아닌 사람 공지철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두려움을 돌아보면 20여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1979년 여름 부산에서 태어난 공유. 아니 지철은 활발하다 못해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어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 막 해집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사춘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수줍음이 많았냐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전화번호를 받아도 전화를 할까 말까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30분을 망설일 정도였죠. 용기가 되게 없었어요. 여자친구들한테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창시절 지철을 기억하기로 이 친구가 배우가 되었다고요? 전혀 상상도 못했는걸요 허허허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철의 꿈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렸을 적에 그때 굉장히 그 꿈이 저는 확고하긴 했어요. 전형적인 문과 학생이에요. 광고 관련된 어떤 기획, 그 문구를 만드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신문방송학과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철은 생각보다 낮은 자신의 성적에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고3 때 그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연극영화과에 지원하게 됩니다. 연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0에 수렴했던 지철은 대학에 입학해서 그만 충격을 받고 맙니다. 바로 연극영화과 동기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어요. 연기가 그렇게 재밌나? 왜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하죠. 지철의 인생 첫 오디션은 바로 끝내주는 전국 연기를 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VJ 오디션이었습니다. 당시 스타들의 등용문이라고 불렸던 엠넷 VJ를 뽑는 오디션이었죠. 안녕하세요, 권지철입니다. 성대모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게 지은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안 비슷해요? 박신양 배우의 어설픈 성대모사를 날린 지철은 그만 합격합니다. 응?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한 지철은 이제 TV에 얼굴을 알렸으니 연기에도 금방 도전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VJ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VJ가 된다고 해도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배우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2001년에는 KBS 드라마 오디션을 보고 싶었으나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었던 그에게 드라마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죠. VJ로는 안 되는 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진 지철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와 같은 시트콤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오디션 기회를 기웃기웃 찾아다닙니다. 카메라 켜져 있는 거예요? 저 황태영인데요. 그러다가 청춘 드라마로 유명한 전설의 시리즈 학교 4에 갑자기 공석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오디션 기회를 얻은 지철은 황태영이라는 역할을 맡아 첫 드라마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돼요. 이거 공유 배우가 아니면 누가 하나? 최한결의 학창시절 아닌가요? 미안하다. 미안해. 저 오늘 컨디션 최고라고요. 나 노영이야. 강노영. 나랑 친구할래? 학교 4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펼친 공유는 이후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며 건빵선생과 별사탕이라는 작품을 만나 키 큰 댕댕이 연하남 대형견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죠. 나고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하지만 학교 이후 5년 동안 드라마 8편, 영화 6편 등 총 14편의 작품에 출연했지만 공유는 배우 공유의 대표작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작품이 없어 고민에 빠지게 돼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2007년 당시 공유는 30대를 앞두고 있었고 군입대도 해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를 앞두고 있고 군대도 갔어야 됐고 내가
확실한 내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소모되고 있지는 않나? 저를 되게 많이 괴롭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배우로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는 전설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름만 되면 정주행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사실 촬영 전까지만 해도 연기를 계속 해야 하나 확신이 없었던 공유는 커피 프린스 섭외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배우로서 회의를 느낄 때 만난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커피 프린스를 안 하려고 엄청 용을 썼었어요. 커피 프린스를 안 했다면 지금의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꺼져가는 어떤 열정을 다시 일깨워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피 프린스가 저한테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안 하려고 용을 썼는데 작품이 제 주인을 놓치지 않은 거죠. 공유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최한결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난 안 돼. 안 돼. 최한결은 곧 공유야. 절대 지켜. 커프는 평균 시청률 20%대를 유지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드라마의 결과에 대해 공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 가는 게 좋았고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신났어요. 라고 말이죠. 분량이 너무 많고 매일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술자리를 하면 넌 항상 있었다? 그때 커프의 모든 배우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걸요? 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촬영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로가 좋고 끈끈하니까 그 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놀았던 거지. 모든 드라마가 그렇진 않잖아. 커프는 드라마만 여름의 청춘이었던 것이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또 스태프분들에게도 모두 다 그 시절 한여름의 청춘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는 전설의 키스씬을 남기는데요. 들었어. 문에 밀치고 막. 손이 내 등 티셔츠를 막. 이 작품뿐만 아니라 잠복근무, 김종호 찾기 등 묻 소녀들의 마음속에 키스가 저렇게 멋지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환상을 마구마구 심어주신 전설의 키스상인 공유. 그렇게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초대박이 난 공유는 물 들어올 때 노젓지 않고 이 작품을 끝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군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실화 바탕의 소설 도가니를 읽게 된 것이었죠. 군에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실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크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어서 그런 흥분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내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차분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스크린으로 옮겨졌을 때 파급력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회사 대표님을 만나고 침이 이만큼이 튈 정도로 앞에서 열변을 토했었어요. 2011년 9월 동명의 소설이 발표된 지 2년 만에 도가니가 세상에 나오고 사회에는 엄청난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2011년 9월에 상영을 했고 특례법이 10월에 만들어지고 11월에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힘으로 묻혀져 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를 풀려났던 가해자들은 다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개정된 법으로 가해자는 징역 8년을 다시 선고받게 되고 인화학교와 사회복지재단 우석은 각각 폐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도 20살 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그 참담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아동학대 장면과 그 성범죄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충격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작자분들이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영화의 모든 것을 담아내 주셨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것이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을 읽고 자신의 영향력이 정의를 위한 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노력해주신 공유 배우님이 새삼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 앉아서 보는데 처음 보는 관객들보다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시사회에서 제 첫 멘트가 괜히 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도가니 이후 영향력 있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진 공유는 이후 용의자 450만 관객, 밀정 750만, 그리고 부산행으로 1157만 관객을 모으며 1000만 배우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는 그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전설의 드라마 도깨비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공유가 없는 도깨비 혹시 상상해보셨나요? 이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실제로 김은숙 작가님은 공유를 도깨비에 캐스팅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고 해요. 공유는 제작 발표회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공유 씨에게 한 5년에 걸쳐서 까였어요. 제가 드라마를 언제부턴가 좀 두려워하기
게 있어요. 그냥 저의 문제였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전작품이 잘 됐다고 건방 떨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날 믿어줘라는 말씀이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도깨비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작품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주셔가지고 이거 도깨비 대사야 뭐야. 한때 배우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며 어느덧 전성기를 달리게 된 공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았던 바로 그때 공유의 마음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에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내가 버티기 힘들 크기의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스스로가 하니까 계속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야. 도깨비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아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공유의 모습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대중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그 이상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건 1년이지만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헷갈리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무겁고 큰 상은 나약해져 있는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는 상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만 혼란스러워하고 정신을 차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 그는 2년여의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 근데 그때 이제 형이 내 마음을 아니까 뭐 밤에 전화 와서 뭐 하냐 나와라. 그렇게 도깨비 이후 약 2년의 휴식기를 가진 공유는 다시 한번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 82년생 김지영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돌아온 공유를 반겨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자칫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인 그의 복귀작에 대해 공유 그 배우 도가니도 그렇고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너무 사회성 짙은 작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하곤 했죠. 공유는 그냥 저는 이제 배우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 이거 내 마음이랑 똑같다. 그리고 영화가 완성되자 공유는 어머니께 이 영화를 가장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이러이러고 내가 울컥했어. 세상 키워준 게 고마웠었어요.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아. 근데 그 생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시 돌아온 공유는 전보다 더 깊이 있고 자신의 가치관과 배우라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모습이었어요. 요즘 연기하는 게 좀 재밌어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되게 행복해하고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온전히 느낀 거예요. 올해 12월 그가 세 번째로 만난 전설의 작품이 시즌2로 돌아오는데요. 넷플릭스 최초 시청가 고수 1억 돌파, 83개국에서 1위를 하며 신기록을 세운 바로 그 작품. 공유가 전설의 딱지치기로 전설의 싸대기를 날린 바로 그 오징어 게임! 12월 크리스마스 때 스퀴드 게임 시즌2를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공유라는 배우가 선택한 작품은 믿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는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 또 한 번 그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유 키스신 모음 말고 공유 작품 모음을 찾아보도록 해야겠네요. 저도 20대에 너무 몸과 마음을 혹사시킨 나머지 번아웃이 크게 왔었는데요. 번아웃과 함께 우울과 공황까지 겪으면서 그제서야 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영 번아웃이 된 채로 우울의 늪에서 못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치유와 치료를 함께 받으니까 나아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쉬어도 더 쉬고 싶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니까 자신에게 쉼을 허락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은 쉬는데 마음이 못 쉬면 더 힘들더라고요. 좋은 쉼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나아질 거예요. 우리 공유 배우님이 도깨비 이후 차기작으로 멋지게 돌아오신 것처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이 영상 제작에 항상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총총.